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려가지고 이번주는 웬만하면 제가 시간이 닿는 한, 제가 오후 일정이 없는 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저도 이제 매일 뭔가 의무감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시장에서 드릴 말씀이 있고, 그죠? 드릴 말씀이 있고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조금은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제목을 항상 거창하게 짓죠. 그래야지 많이 오시더라고요. 변화의 기운, IT 자동차 바닥인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낮에 제가 한국경제 갔다 왔고요. 그리고 어제는 3프로 갔다 왔고요. 따라서 방송을 준비를 하고 방송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못다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시간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진행하면 이제 수다도 좀 떨고, 아 근데 속은 이건데, 혹은 방송상 못 드릴 말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요, 없어 보이게 이제 바닥입니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좀 보고요. 지금 그냥 차트 먼저 보면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어쩌면 좀 꾸준하게 올랐죠, 그죠? 꾸준하게 오른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면 횡보해서 양호했는데, 막상 오늘이 목요일이니까는 월요일날 요만큼 3170에서 3100 초반대까지 44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요 이틀 동안의 기간 동안에 뭐라 그랬죠? 시장은 다 때려치우고 싶다, 진짜 재미없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요 화수목 요 3일 동안에 뭐 봉의 깊이는 얼마 없었는데, 막상 종목들을 살펴보면 종목의 기운이 좀 많이 감지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은 무조건 IT랑 자동차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려면 제약바이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그죠? IT IT 자동차, 셀트리온 이런 쪽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할 거고요. 그래서 그쪽 섹터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좀 변화를 되느냐라고 조금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하이닉스가 조금 달라졌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12만 5천원 저점 찍고 지금 12만 5천원까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요일까지 반도체를 의견을 꺾었다고 기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관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이 나오고 있고, 물론 명목적으로 그들이 써놓은 것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원위치 시키겠다, 뭐 이런 부분이라서 현실화 시키겠다,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옆으로 기기만 했는데 무슨 목표 주가가 현실화 시키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저도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뭐 투자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나쁜 놈들 아니냐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욕은 제가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면 돼요. 활용을. 경험적으로 뭔가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바닥을 찍을 때 있잖아요. 바닥을 찍을 때는 철저하게 악재만 투성이일 때 바닥을 찍습니다. 막상 그 바닥일 때 샀으면 아깝다라고 하는데, 올라와서 봤을 때는 그때 진짜 아쉬운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드디어 다시 반도체 해볼만 하다라고 레포트라든지 기사가 나올 때는 아마 이 정도 느낌일 거예요. 자리로 따지면, 그죠? 가격으로 따지면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가격 상승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관들의 자료가 레포트화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레포트라는 것 자체는 뭔가 매크로적인 지표를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올리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 미스터 마켓은 누구보다 빠릅니다. 누구보다 빠른데 원래대로라면은 오늘 하이닉스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어야 돼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오늘도 2% 정도 오르면서 시장이 물론 2포인트 정도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보합이었고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굉장히 전문가한테 내일 하이닉스 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할 거예요. 정말로.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좀 변화를 감지한 이유가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카카오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종가상 신고가입니다. 카카오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징적인 종목이에요. 물론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도 무지 많아요. 인정. 근데 카카오가 오른다는 거는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장성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제 영상부터 이번 주에 출연했던 방송에서 보복 소비주에 대해서 강하게 떠들었어요. 그죠? 강하게 떠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쪽에 물려있기 때문에 빨리 수익이라도 내시라는 마음에서.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증권사 직원보다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증권사 직원들이 고집 굉장히 세거든요. 내가 꽂힌 섹터 밀리더라 더 사고요. 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개인 투자분들이 더 자존심이 더 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자존심이 세고 고집부리다 죽어요. 죽어요. 제가 뭐 그러죠. 다 올라왔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서 올해 초가 특이한 장이었습니다. 특이한 장이요. 말 나온 김에 예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 손님은 아니고요. 제가 회사 입사한 지 15년 됐는데 제가 여의도 근무 당시에 지금 부천에 근무를 하고요. 근무 당시에 신입사원이었어요. 신입사원 때 그 과장님 손님, 제 선배님 손님이 무슨 종목이랑 얘기 못 하겠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때 당시에 한 종목을 샀는데 물렸어요. 물릴 수 있죠, 주식하다 보면. 물려서 열받죠. 그래서 그 종목을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그때 돈으로. 그러면은 최소 생활비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을 가지고 매달 월급날 물을 탔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4년째 내던 해에 없어졌습니다. 상폐됐어요. 여러분들 건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우량해서 투자를 하셨을 거고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요. 저도 15년 차, 있다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뭐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크게 다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나누라 그러고 손절을 치자고 하고 그러는데 손절이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니 돌려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죠?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도 좀 듣기 싫으신가 봐요. 듣기 싫으신가 봐요. 뭐 제가 뭐라 그러죠? 이번 주 보복 소비 관련 쪽 제 영상에서 많이 하셨는데 수익 많이 났잖아요. 솔직히 수익 많이 났잖아요. 이번 주 그 종목들만 매매했었어도 제가 힌트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다 수익 중일걸요. 장 재미없어도. 근데 수익이 2% 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5% 10%씩 났잖아요. 다 늦게 샀었어도. 그러면 다른 종목 물린 거 들고 있더라도 그 종목도 1%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매매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천만 원이란 금액을 하는데 1억이란 금액을 하는데 9천이 8천이 물려 있어요. 근데 1, 2천 가지고 5% 10% 수익 나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요. 나머지 물려 있는 것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작년에 샀으면 버텼으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안 그러잖아요. 또 말씀드려요. 원래 그래요. 원래 주식은 물린 거 잘 안 올라옵니다. 원래. 그죠? 근데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거고 알고 있으실 거고 한 1년 안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갑자기 말이 샜는데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IT랑 자동차들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막상 오늘 제가 좀 봤더니 카카오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신고가를 나타낸 것 직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올라왔고 물론 나머지는 빠졌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빠졌는데 바닥을 뭔가 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대표 주식들이 유의미하게 좀 모양을 잡아야 되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200원 정도 빠졌지만은 우리 뭐 제가 계속 장비주 말씀드릴 때 대장인 놈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오늘 6% 정도 거의 갑자기 올랐어요. 근데 이걸 분봉으로 올라 보면은요. 병.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3만 1,000원대에서 3만 3천원, 3,700원까지 2,700원이 거의 한 3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시장의 변화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죠? 살아날 것 같으니까는 갑작스럽게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 먼저 세게 올라오겠다. 그죠? 이런 것들 저는 종목을 보면서 좀 시장 변화를 감지하는 편인데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좀 있는데 그죠? 그리고 주도주들이라는 거 좀 큰 종목들이 LG화학을 빼놓고는 차트가 깨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슬슬 돌리고 있고 어느 정도 모양을 잡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너는 주식 전문가라는 놈이 맨날 주식이 오르면서 보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각 직원들, 각 투자자들마다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데일리를 요약을 해보면은 8월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그죠?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고 그때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준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뭔가 시장이 쉬어갈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도 꺾여 있기 때문에 시장 체력은 좀 어렵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5월달까지는 아시죠? 촬영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뭔가 유의미한 반등을 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뭐 제가 쉽게 요약을 했죠. 레포트 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그죠? 연준이 그리고 솔직히 저는 솔직히 미국 시장은 중요한데 미국 시장의 그 뭔가 연준의 스탠스나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거 알면은요. 그거에 꽂혀 있으면 주식을 배팅을 못 해요. 주식을 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뭔가 스탠스를 확인하고 주식을 들어가면요. 대부분 종목들이 밑에서 이미 4, 50%, 2, 30%씩 올라와 있습니다. 다. 그러다가 한 조금 시장 안 좋아지면 또 물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확인하면 늦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도 역시 제가 이번 주에 떠들어섰던 보복적 소비 관련주들 되게 좋았죠. 그죠? 여행주 뭐 있을까요? 하나투어 그죠? 뭐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안 좋다 그래요? 제가 그 보고서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하나대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한 이틀 3일 된 내용인데 여행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17년도 여행주 가장 화랑기 때 그때 컨센서스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 기관들이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환장하고. 물론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런 논리들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요. 또 뭐 있을까요? 볼까? 노란풍선, 제주항공. 제가 생각했는데 집에 오면 까먹어요, 종목들을. 집에선 잊으라고 해서 제가. 집에선 푹 쉬자. 또 뭐 있을까요? 뭐 그런 거죠, 그죠? 응.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여행주 좋았고 오늘도 항공주 좋았고 뭐 다 좋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피부 미용 관련해서 뭐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여기 신고가 계속 쓰고 있죠.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 뭐 20% 먹었다 이건 아니고 제가 뭐 테마주 하진 않으니까는. 어찌됐든 조금 개별주 단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주 단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종목들이 빠질 것 같으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개별주를 먼저 팔아버립니다. 근데 어제 오늘 물론 내일 또 빠지면 창피하겠죠.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창피하더라도, 틀릴 건 틀리더라도, 제가 월요일까지는 종목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안 보였어요. 근데 어제 오늘 좀 보여요, 종목들이. 틀릴지언정 월요일까지는 이건 계속 빠지겠다예요. 근데 수요일, 화요일 넘어서면서 아 그러더라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직원들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복 소비주 관련들, 그죠? 오늘 내가 신나게 한경가 떠들다 왔는데 과해요, 약간 지금. 조금 과해요. 그래서 저랑 소통을 자주 하는 뭐 개인 투자자분, 그죠? 전업 투자자분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과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보복 소비 시작, 아니 그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니?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프로님한테 하이트 진로 뭐 빵, 올랐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클리오 색조 화장품 빵 올랐잖아요. 그리고 CGV 그 우리 3%의 정프로님 같은 경우가 CGV를 어디였죠? 2만원대 작년 8월달에 여기였죠, 여기서. 저 방송 중에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3만원 넘어서니까 오랜만에 보셨나봐요. 그 방송을 진행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화나가지고. 와 이러면서, 그죠? 근데 진실 맞죠? 이게 지금 얼마예요? 2만원에 31,000원에 30% 넘게 올라왔으니까 솔직히 다들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고요. 어찌됐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그랬다 칠게요. 화장품들도 지금 오늘 연우 이런 것들 지금 신고가 또 썼죠, 그죠? 연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오늘 또 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단체 모임해서 이제 놀러 가잖아요. 천일고속 이 장중에 상한가 쳤거든요, 거의. 그리고 동양고속은 올랐나? 동양고속 올랐다 빠지고. 근데 이놈들까지 이렇게 안 움직이는 놈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크게 올라대면은 지금 보복 소비의 끝판왕들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게 이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 약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이에요, 약간 느낌적으로. 예를 들어 시장 빠지기 전에 우선주 오르는 것처럼 조금 과하다, 느낌적으로. 그래서 내일 팔아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비중을 줄일, 만약에 보복 소비 관련주들이 있다면, 여러분 갖고 계시다면 조금은 줄일 준비를 하시긴 해야 되겠다 라고 오늘 오후에 생각은 했어요. 저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예, 많이는 아니고. 그리고 일정을 보니까 6월달에 ASCO가 시작을 하죠, 그죠? 제약바이오 일정이 시작을 하죠. 그럼 제가 아까 자동차는 얘기 안 드렸죠. 자동차 현대차
별거 없죠. 솔직히 오늘 좀 빠졌고. 근데 그래요. 없었는데 촬영용 반도체 쪽 이슈는 5월달에 해결이 될 텐데 5월이 정점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국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상향이 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요 정도는 좀 과한데, 만약에 내일 자동차까지 돌려버려서 올려버리면 시장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자동차는 확인을 좀 못했던 상황이고, 좀 느낌 오세요? 어떤 말씀 드리는지. 자동차 바닥입니다. 제가 바닥이니까 내일 현대차 사시죠. 그거 사기꾼이라니까 그거는. 어느 애널리스트가 내일 바닥이니까 내일 무조건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지. 근데 어느 정도는 IT 자리 잡고 자동차 자리 잡고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5월달도 끝나가고요 이제. 그리고 5월은 원래 장이 안 좋았습니다. 항상 sell in May라 그러잖아요. 5월에 팔라고. 역시나 5월은 안 좋네요. 좀 있으면 5월 끝나잖아요. 오늘 27일이니까는 영업일수 기준으로 금, 월 이틀 남았잖아요. 그죠? 이틀만 지나면 끝나게 되고요. 그럼 새로운 6월이 다시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조금 그래도 틀리면 제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맥락이 없어 막 그러거든요. 원래 주식은 맥락이 없습니다. 원래. 어찌됐든 저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개별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IT가 하이닉스가 조금 자리 잡아주려고 하고, 자동차만 자리를 잡아주면 시장이 조금씩은 그래도 월요일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보복 소비주들이 워낙 쏠려서 좋긴 하지만, 그죠? 약간 과열 느낌 드는데, 근데 만약에 나중에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결국은 이번에 올라가서 놈들 만약 못 잡았다면은 관종에 꼭 킵을 해놓고서 다음 눌리면 내가 잡아야지, 이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못 잡았으면. 그래서 경험적으로 한 번 정도 더 빠지던, 한 번 정도 크게 한 40포인트 50포인트짜리, 혹은 아니다 그대로 땡기던 그 정도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6월 초쯤에. 그리고 개별로 아까 얘기한 이쪽이든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섹터든 혹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북주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든 메타버스든 우주항공이든 개별로 매매하시다가 중요해요. 내가 사고 싶었었던 실적이 좋은 주식을 시장이 도는 거와 동시에 매수를 하면 어떨까? IT겠죠, 그죠? 자동차든.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시겠어요? 시장은 매일 열려요. 매일 열리고 내가 참여하고 있고 내가 수익을 내고 내가 뭔가 하고 있어야 다른 종목이 보이게 되고, 그때 내가 저번에 못 샀었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굉장히 좋거든요. 증설하고 LNF 이런 쪽. 제가 오늘 방송 가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뭐 MC 하시는 그죠? 대표님한테 어떻게 보냐 그래서 LNF 에코프로 BM LG하고 돌리면 사야죠 라고 했어요. 두 개가 제일 좋은데 지금. 근데 업황이 지금 안 움직이니까 제대로 안 되고 그건 좀 미미하게 반등이 안 나오는 거죠. 아 오늘 너무 많이 푼다 진짜. 어떡해요? 미천 다 떨어지는데 지금 다 풀어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뭘 사야 될까라고 그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안 좋아졌다 좋아질 때 그때 내가 이거 사야지라고 째려보고 킵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집은 아닌데 제가 내일은 3프로 갔다가 못 오잖아요. 금요일 날은 제 영상 못 올립니다. 왜냐면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서연이가 집에 와서 아빠랑 놉니다. 예. 내일은 집에 와서 노는 날입니다. 월화수목은 할머니랑 자다가 금요일 날은 엄마 아빠 집으로 옵니다. 물론 집은 한 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어찌됐든 어쨌든 하다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개인 주린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업 투자자분들 혹은 신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주린 투자자분들은 좀 몇 개 안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승질은 나는데 막 뭔가의 그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쫄려 있을 겁니다. 진짜 심리적으로 굉장히. 왜냐면 지금 돈이 안 벌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신용 담보 부족 간당간당 할 거거든요. 지금 맞죠? 신용 쓰시는 분들 알죠? 제가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 저놈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지금. 그럴 거예요. 지금 간당간당 할 겁니다. 뭐 조금 남아 있거나 더 쓸까 말까 확 써버리고 이거 보이는데 그러면 한 3일 빠지면 또 담보 부족 나고 이런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진짜 하면 됩니다. 하면. 모든 투자는요 철저하게 리스크를 회피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리스크를 회피하다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리스크를 배팅 들어가서 세게 붙는 겁니다. 주린 투자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못해요. 처음 하신 분들은. 강한 곳에 놀다가 아시겠죠? 지금 움직이는 곳, 움직이는 쪽 어딘지 알죠? 그죠? 보이잖아요 빨간데. 놀다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배팅을 좀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 3일 정도 딴짓 하세요. 딴짓. 왜? 보면 팝니다. 보면 팔아요. 빠질까봐. 요 2, 3일 정도 버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세게 들어가서, 그죠? 세게 들어가서, 맞죠? 세게 들어가서 말이 안 나와. 30분 흔들리고 그러면 또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진짜 바닥에서 잘 잡았는데 요거 내가 이틀만 내가 가만히 있었어도 다 복구했는데 이거 한두 번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딴짓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 저기 신용 안 쓰시고 전업 투자자 아니신 분들은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만 좀 조언을 드린다라고 좀 양해를 좀 드린 거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용기 드리겠습니다. 돼요.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신용하시는 분들 가끔 저한테 전화 오시거든요. 나는 왜 이래요? 막 그래야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박사님 살려줘요. 오늘 또 300 나갔다고. 오늘 또 400 나갔다고. 저는 왜 그럴까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돼요. 과거에 했었던 여러분들의 잘못된 배팅, 이거 쳐다보다가 밑에도 못 잡았는데 5% 10% 뜨니까 그때 훅 잡아가지고 물려가지고 또 손절치고 시뻘개지니까는. 그게 아니고 배팅은요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 생각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죄송하지만 죽어나갈 때 그때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이게 이런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그 듣지 마시고요. 그냥 현금 매매 하시는 분들 듣지 마세요. 이런 건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좀 간이 좀 이렇게 세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하는 거라서 하지 마시는데 제가 좀 오늘
몇 건 연락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저기 최근에 저 상담을 좀 많이 오시는데 좀 많이 손실 나서 많이 오세요. 손실 나서 많이 오시는데 장이 좋은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좀 배팅을 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화면인데요. 이렇게 빨간색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금방 복구됩니다. 금방. 진짜로 그거 안 될 것 같죠? 돼요. 돼요. 다 했었습니다. 저는. 금방 됐습니다. 금방이 뭐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다 보면 다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뭔가 궁금하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힘드니까. 힘든 분들 도와야 되잖아요. 됩니다. 저는 옆에서 용기 드리고 이상한 짓 하실 때 강하게 혼내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장은 3천, 좀 있으면 200이에요 지금. 2000일 때도 똑같았고 2500일 때도 똑같았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좀 아시죠?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시장이 또 괜찮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는 또 하다 보면 또 되니까는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내일은 그 저녁 6시에 3프로 TV 출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거기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내 평소에 좀 주식하는데 이게 좀 궁금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은 좀 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 영상에 제가 봐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내용이 맞겠다 싶은 내용은 좀 뽑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왜냐면 제가 가끔 이제 주말 넘어갈 때 금요일은 꿀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좀 드리잖아요. 3프로 가서 물론 여기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걸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저 할 때 이렇게 뭐좀 이렇게 좋은 댓글 그죠? 저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글 좀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셨죠? 내일 매매 잘 하시고요. 내일 반등 나왔으면 좋겠네요. 세게 한번 그죠? 아무튼 오늘 들어도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매매 잘 하시고 내일 상한가 하나 드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